윤정환 감독이 부임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12월 17일부터 이정효 감독의 부임설이 급무살을 탔고 현대자동차 사옥에 있는 양재동 사옥에서 이정효 감독이 목격되면서 사실상 이정효 감독이 전북현대 사령탑을 맡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정효일까요? 광주FC가 지난 여름 연맹으로부터 재정 건전화 위반으로 선수 영입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징계는 재정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유지되는 징계였고 실제로 그 때문에 주축급 선수들의 이적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었죠. 때문에 엄지성이 시즌을 마치지 못하고 여름에 소환지로 떠난 것도 이 부분이 아예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효 감독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를 나서며 돈을 벌어서 구단의 살림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할 만큼 구단 재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닐 줄 알았죠. 근데 광주의 재정 상태가 자본 잠식 상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단순하게 선수 몇 명 팔아서 구단을 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큰 재정 지원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추가로 보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정효 감독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가 내년에도 있다고 할 정도로 팀의 지봉을 먼저 내려놓겠다는 입장까지는 아니었고 실제로 광주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서 16강 진출이 매우 유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지원 예산 삭감안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현재는 조금 그 부분이 유예되었지만 구단의 재정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의 단계별 상금이 아무리 많다 하지만 그걸로 호전될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광주의 겨울 이적 시장도 영입 불가로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정효 감독은 시즌이 끝나고 영국으로 공부를 위해 떠나는 길에서 구단의 재정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지휘봉을 놓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즌 중에 영입 없이는 힘들다고 언론에 이야기한 바가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인내심에 한계점이 온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광주의 재정 상태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없기에 광주도 이정효 감독의 뜻을 존중해 준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FA를 통한 이동은 아니고 계약 중인 감독에 대한 비용은 전북이 광주 측에 일정 부분 지불하는 것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윤정환 감독은 어떻게 될까요? 윤정환 감독은 그야말로 붕 뜬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원FC 창단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이끌었고 한일 양국리그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최초의 감독이 되었지만 연봉에서 큰 이견을 보이면서 강원은 재계약을 포기했고 정경호 수석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바로 전북과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상징적이지는 않지만 윤정환 감독이 K리그에서 마지막 선수 시절을 보낸 팀이 전북이었고 국가대표 출신으로서 상징성이나 전북 현대 출신으로서 당위성이 모두 만족되기 때문이죠. 물론 성적도 오래 보여준 모습을 전북 현대에서 보여준다면 선수단 질이 더 좋은 전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정환 감독 개인으로서는 울산에서 한 실패를 만회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 며칠을 두고 많은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먼저 산둥타이산의 최강희 감독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FA가 되었습니다. 다른 감독도 아니고 전북현대에 별을 달게 만든 최강희 감독이 시장에 나왔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12월 17일 이정효 감독이 양재동 카페에 목격이 되었다는 커뮤니티 글이 나왔습니다. 양재동엔 왜? 양재동에 현대자동차 사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사옥에서는 전북현대 감독들의 취임 기자회견이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 두고 최강희 윤정환도 아닌 이정효 감독을 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현대자동차 직원이 쓰는 아까운 사람이 이 사람이거나 의전을 엄청 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죠. 전북 현대 측은 최종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기사들에는 이미 이정효 감독이 내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실상의 확정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윤정환 감독의 이야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제 뇌피셜 타임입니다. 전북이 윤정환 감독을 노리지 않았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정환 감독을 선제적으로 협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윤정환 감독이 강원과 재계약이 결렬된 시점이 매우 이른 시점이었기 때문이었고 김두현 감독과의 결별 어느 정도 전제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주를 맞이하면서 시장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최강희 감독이 산둥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팬들 여론을 엄청나게 살피는 전북이 최강희 감독과 접촉을 안 했을 리는 없습니다. 다만 최강희 감독과 전북이 아름다운 이별을 해놓고 언론에는 방점을 찍는 감독을 데려온다고 하는 시점에서 최강희 감독이 돌아온다면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무엇보다 최강희 감독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3트랙 윤정환, 최강희, 이정효 3명을 두고 동시에 진행했을 것이고 윤정환 감독과 이정효 감독을 두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윤정환 감독이 밀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값에는 이정효 감독이 8억 추정이고 윤정환 감독이 10억 추정이라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만약 뇌피셜로 때려 맞춰 보자면 윤정환 감독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선수단을 요구했을 것이고 이정효 감독은 일전에도 일주일이면 자신의 축구를 입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만큼 어느 정도 절충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겁니다. 전북이 큰 팀이긴 하지만 최근 감독 경질을 반복해서 손실이 있고 고액의 선수를 영입해서 내보낼 때는 거의 FA로 보내면서 손해가 큰 만큼 현재 선수단으로 성적을 뽑아낼 수 있는 감독을 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북은 컬러를 다시 한번 완성시키고 싶다는 것을 이정효 감독으로 정하면서 새 시작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이정효 감독이 가세하는 전북 현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 장동희였습니다. 과연 이정효 감독 전북하고 잘 맞을까? 나는 K리그 최고 명장인데 지금 이 사람이 자본이 없는 팀에서 그 정도 성적을 내는데 자본이 있고 선수단의 퀄리티가 높은 팀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 그것도 기대되고 그건 있어. 남계일 감독이 시민구단에 있을 때 그 비슷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도 남계일 감독이 시민구단에 있을 때는 성적을 금방 뽑아내고 불화설이 안 나오다가 기업구단인 제주 유나이티드를 갔을 때는 주축급 선수들이랑 불화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시민구단에서도 불화가 있다는 게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강경한 카리스마긴 하지만 남기일 감독과 같이 생활을 했던 이정효 감독이고 남기일 감독에 비해서는 이정효 감독은 또 선수단의 신망은 좀 두터운 편인데 이게 에고가 강한 선수들한테 과연 통할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이정효 감독이 갖고 있는 이 퀄리티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존중하고 기대하는 선수들이 좀 있고 그것을 좀 알고 싶어하는 선수들이 많다라고 들었거든. 만약에 분위기를 처음에 잘 잡으면 이정효 감독이 전북에서 롱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 이정효 감독 몸값이 얼마일까? 8억 정도 되더라고. 근데 윤정환 감독이 10억을 불렀잖아. 그럼 둘 다 비슷한데 윤정환 감독은 그 윤정환 감독의 스타일이 있긴 해서 근데 이정효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선수단으로 자신의 축구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고 윤정환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해. 축구는 둘 다 조직력이 응집적인 4-4-2 포메이션을 통한 축구를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윤정환 감독은 그 요소에 자신이 필요한 스타일의 선수가 필요하고 이정효 감독은 그 안에서 좀 어떻게 해서 맞춰보려는 그게 있고 근데 다행인 건 윤정환 감독이 올해 강원에서는 황문기 같은 경우는 올해 대표팀을 라이트백으로 갔잖아. 오른쪽 수비수로 갔잖아. 근데 이 선수 원래 가운데 미드필더야. 가운데 미드필더로 윙어 보던 선수야. 이 선수를 여기로 이동을 시켜서 만개를 시킨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아다리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 오른쪽 자리에 뛰던 이유현 선수라는 선수는 오히려 가운데로 가서 또 포텐이 터졌어. 미드필더에서 터졌단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한 조합이 잘 터져서 그렇지 이 사람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려면 그 자신이 원하는 전술의 포인트를 맡아주는 선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정효 감독 같은 경우에는 광주 경기를 보면 그 역할을 맡아줄 스타일의 선수를 여러 명 더 대기를 시켜놓고 그 때때에 바꾸는 대표적인 예가 본래 스트라이커 뛰다가 허율이라는 스트라이커가 있어. 허율 선수가 본래 스트라이커 보다가 지금 센터백을 보고 있단 말이야. 이 선수가 공격수로 뛸 때가 필요하고 중앙 수비수로 뛸 때가 필요할 때를 적당하게 본인이 생각해서 그걸 설정할 수 있는 전술적인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만 해도 가브리엘이라는 윙어가 있어. 이 선수는 포르투갈 3부에서 뛰던 선수인데 조금 더 일부 선수들 찾아주겠다. 광주에서 오히려 얘기했는데 아니다. 나 얘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딱 알려줘 놓고 요런 스타일 나머지는 와서 만들겠다. 이런 부분은 또 김기동 감독이랑 좀 비슷해. 김기동 감독도 스카우트 팀한테 외국인 선수 어떤 스타일 원할까요? 그럼 요거 되는 선수만 혹은 이게 안 되더라도 요거 있으면 나머지는 내가 만들겠다 하고 보낸대. 본인이 원하는 선수 스타일 그런 게 분명하고 아니더라도 비슷한 유사한 선수들로 플레이를 맞출 수 있다. 근데 전북의 선수단이 연령대가 울산만큼 높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전성기를 노릴 수 있는 선수단이 있고 그리고 이 선수단이 노세화가 지나치게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 유망주급 선수들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뭔가 이 감독의 스타일대로 맞춰줄 수 있는 맞춰야 되는 감독보다는 이정효 감독이 만약에 전북에 갔을 때 전북 측에서 우리가 지금 선수단의 판매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동안 감독이 계속 감독이 경질되면 계약 기간에 따른 잔여 연봉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해서 일괄로 나가든 아니면 분납이 나가든 계속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감독한테 우리가 요 정도밖에 못 해주는데 이거에 맞출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개인적으로 내 피셜을 생각할 때 윤정환 감독은 난 그래도 요건 필요하다 했을 거고 이정효 감독은 그럼 내가 맞춰보겠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정효 감독으로 내정되는 게 아닌가. 내가 보기엔 이정효 감독이 오늘이 2024년 12월 18일인데 내일 19일 날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이정효 감독이 무난하게 전북현대 감독을 맡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북은 몇 위를 예상하십니까? 전북은 선수단만 보면 지금 울산이랑 같이 싸워야 돼. 대한민국에서 축구로 빵구 좀 꼈다 하는 애들 다 거기가 있고, 예전부터 뭐 국가대표 했고, 올림픽 대표 했고, 연령별 대표 했고, 월드컵 나갔고, 그런 선수들이 몇 명이야. 그 빵구 좀 꼈다 하는 선수들 거기 다 가 있는데, 사실 그 외국인 선수의 퀄리티가 낮냐? 에르난데스랑 티아고가 올해 똥을 좀 싸긴 했지만, 에르난데스랑 티아고 그 전에 다른 팀에 있을 때는 그 선수들 그 팀의 주축이었어. 전북은 그런 팀이었단 말이야. 이 선수들이 과연 못해서 그럴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팀의 방향성과 분위기를 잡아가기에는 이정효 감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강경한 최강의 감독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고, 유쾌함이 좀 덜한, 유쾌함을 좀 빠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전북은 지금 이 선수단으로도 원래 강등권 싸움을 했으면 안 되지. 내년에 우승권 다툼을 해야 돼.